경고성으로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고를 하고. 네, 그러니까 예고라기보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너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너한테 소송할 거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윤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때 내용 증명이 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보내는 것인지가 좀 궁금한데 이 내용 증명을 뭐 보내거나 받을 때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우선은 저희가 오늘 보내는 쪽의 입장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상대방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을 했는데 보통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갑자기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에는 소송을 할 만한 증거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하면은 손해배상의 입증을 원고가 해야 되잖아요.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해서 근처에 가게 차린 건 맞아요. 맞는데 내가 그로 인해서 손해가 뭐냐 이걸 입증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은 매출 감소나 아니면 고객을 뭐 빼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지금 많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뭐 명확하지 않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쉽사리 소송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선은 이제 편하게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현실적으로 위약금 약정을 만약에 했으면 이 사람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해서 근처에 가게 차린 것만으로도 사실 그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소송으로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위약금 약정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 금액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또 위약금 약정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금액이 적거나 네. 애매한 경우에도 좀 소송까지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근로자 간 경업금지 약정 같은 경우에 위약금 약정을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을 해놔요. 뭐 미용실 예를 들면 뭐 3인 미용실에서 여기서 일을 하다가 가게 차려서 바로 1인 샵을 해요. 근처에서. 그럼 1인 샵을 했는데 막 매출이 5천만 원이 막 손해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위약금 약정을 저희가 5천으로 걸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5천만 원이라는 위약금이 모두 인정되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영업용도가 아닌 이런 사용자 근로자 간 경업금지 약정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약금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 입장에서는 그 감액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손해배상금의 예정은 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만 원 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위약금 약정을 걸어놓으면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하기도 쉽고 그 금액 자체가 위약금이 기준이 되니까 거기에서 깎이는 거라서 당연히 유리합니다. 원고 쪽이 유리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실제로 인정된 금액이 한 500에서 700이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인용이 돼도 그거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판결을 인용이 된다고 해도 상대방이 항소할 수도 있고 이걸 만약에 안 갚는다고 하면은 이제 또 집행을 또 해야 되잖아요. 뭐 압류를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소송 실익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소송을 바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너도 변호사 비용 아끼고 나도 변호사 비용 아끼고 그래서 금액은 조금 더 받고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보게 됩니다. 설령 위반이 맞고 네. 위약금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그에 대한 실익이 좀 부족할 경우에 예. 내용 증명을 통해서 먼저 이제 이런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기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건데 아예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소송이라는 거는 항상 패소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 원장님 입장에서는 같이 일하던 직원이 나가가지고 바로 앞에 버젓이 차리고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영업금지 가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금액은 사실 둘째치고 괘씸한 거죠. 일을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싶은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거죠.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했는데 만약에 졌어.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야. 기존 원장님 입장에서 그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송의 패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일단 보내서 경고하고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그런 시도를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네. 뭐 이렇게 좋게 마무리하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네. 경고하는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 전에
경고성으로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걸 원하시는 원장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제 예고를 하고. 네, 그러니까 예고라기보다는 아. 강력한 경고를 경고를 하고 하고. 너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너한테 소송할 거야. 이러면서 충격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송에 착수하시는 그게 목적이신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래 가지고 돈을 언제까지 주시고 합의를 하신다고 하면 봐주겠다 이런 내용인지 아니면 나 이제 영업금지 가처분 나 할 거야 그런 내용인지 그걸 이제 보시고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경업금지 약정 위반과 관련하여 내용 증명이 왜 보내지는지 그 사유는 어떤 게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